저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를 우등 졸업한 대학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여러 꿀팁들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저의 스펙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과 수석 3번에 교양이나 전공 교과 우수상 2~3번 정도, 그리고 총 우등 졸업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된 선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창업 프로젝트든 광고 관련 학회든 정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, 그리고 학업 생활을 하면서, 그리고 여러 친구들을 또 사귀면서 많이 느끼고 알게 된 여러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대학 생활 때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꿀팁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. 총 3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장학금. 두 번째는 성적 및 강의. 그리고 3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. 우선 첫 번째, 장학금을 적극 활용하자. 장학금은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고도 교내, 교외 2가지가 있는데요. 전 특히 교외도 좋지만 교내를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준비해야 할 서류도 정말 많고 경쟁률이 정말 빡세요. 그에 비해서 교내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훨씬 경쟁률도 적고 제출하는 서류 또한 좀 더 부담이 없다.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장학공지를 잘 확인을 안 한다입니다. 정말 대학교도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요. 그냥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 가정통신문 나눠주면은 친구들이 데드라인 잘 모르고 이건 오늘까지였어요? 이러면서 잘 모르잖아요.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. 정말 친구들이 장학공지를 비롯해서 공지를 정말 안 보고요.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고 그 정보로 인한 이득을 탁 취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학사공지, 교내 일반 공지, 그리고 장학 공지를 꼭 들어가 봐라. 특히 이런 생활비상 장학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학기 초에 정말 많이 올라와요. 3월이나 9월에 특히 더 잘 들어가 보자. 그리고 방학 때도 올라오니까 방학 때도 틈틈이 확인을 해보자.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불교재단인데 불교재단에서 주관하는 생활비상 장학에 뽑히게 돼가지고 2학년 때부터 정말 딱 최소 2학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. 2학년 때부터 한 학기당 300씩 졸업할 때까지 받는 정말 가장 비싼 장학 제도에 뽑혀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 때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제약이 정말 많은데 이런 이제 장학금 프로그램만 활용을 잘 해도 훨씬 부담이 덜하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공지는 꼭 찾아볼 것, 항상. 그리고 2번째는 성적입니다. 성적 중요합니다. 성적은 높을수록 좋아요. 근데 성적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, 4학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1, 2학년 때 잘 받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.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 법을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, 저는 성적이 4.15로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졸업식 때 총장님께서 밤새서 공부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한 과목당 3일 이상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. 항상 하루 혹은 이틀만 공부를 했는데도 A 아니면 A뿔을 맞을 수 있었고, 그 이유는 벼락치기를 항상 했지만 필기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잘 받아 적고, 그리고 그 강의마다 친구들을 한두 명씩 사귀어서 그 벼락치기 할 때 필기를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공부도 잘 되고, 정말 필기만 열심히 해놔도 벼락치기 하는데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과목마다 친구 한두 명은 사귀어 놓으면 좋다. 에타 이제 강의 정보라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시험 정보라는 아마 페이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싹 다 훑으면서 저번에 나왔던 이제 문제들 같은 거 다 참고하고 다 암기를 해두면 좋다. 그거와 더불어서 족보가 있는 강의와 같은 경우는 족보를 꼭 구해서
그것도 외우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신 교수님일수록 족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. 심지어 제가 조교 활동을 했을 때도 족보가 아예 족보에서 이제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경우를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족보를 어떻게 구해요? 족보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학과 활동을 안 하더라고. 저도 학과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눈인사만 잘하고 다만 잘해도, 그리고 그냥 생일 선물 안 드리더라도 생일 때 이제 인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관계는 정말 좋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적극 활용하면서 요청을 하면 안 줄 사람 없을 거예요. 정말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족보 시험 기간 때 띡 연락 와서 족보 달라고 하면 누가 좋게 보겠어요, 그죠?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저한테 항상 이제 먼저 연락하고 뭐 인사하고 이런 아이가 저랑 딱히 뭐 다른 친목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락이 오면 당연히 안 줄 선배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활용하면서 족보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청강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대학교 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냥 성적을 받지 않고 수업을 듣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. 대학교 홈페이지마다 아마 이거 관련된 뭐 설명 혹은 뭐 공지가 있을 것이고, 뭐 모르면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니까요. 친구도 사귀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듣고 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좀 나를 채워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청강을 적극 활용할 것. 친구 관계는 대학교 때 그냥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나에 초점을 맞춰서 친구를 사귀고 만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많은 친구들이 대학교 때 인간관계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저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냥 결국 내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다. 그러니까 모든 친구 관계도 제가 행복하려고 추구하는 거잖아요.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나를 좀 더 잘 알아간다를 목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구나. 아, 나는 이런 친구와 결이 안 맞구나. 아, 나는 이런 대화 방식을 좋아하네. 이런 대화 주제를 좋아하네. 아, 나는 좀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좀 1대1이나 2대1 이렇게 소수랑 같이 말하는 걸 좋아한다. 뭐 이런 정보들도 알 수 있어서 저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할까요?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더 좀 빡센 삶이기 때문에 다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이해타산적으로 관계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정말 대학교 때가 정말 마지막으로 좀 순수하게 친구를 사귀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관계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만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관계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 저를 위한 행동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나한테 해로운 관계도 있을 수 있고, 근데 그것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꼭 있습니다.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너무 귀차니즘과 상처받을까봐 겁나라는 마인드로 좀 사람을 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런 3가지 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좀 더 이제 재밌고 알차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. 모두 재밌는 대학생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